꾼돌이 성공 사례로 보는 과학문화의 균형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꾼돌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포트만 주시면 돼요. 포트 어디까지 나와요? 네. 여기까지 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꼽아서 제가. 그때가 안 하니까 전혀 반대에 있어, 잠깐만. 이건 여기가 최대.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아, 얘는 왜 여기 있어? 마우스로 절로 빼고.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역사와 인물 여기다가 가만히 표현하고 인물 다 사시는 그런 마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을 바꿔주세요.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을 반대를 바꾸셔야 돼요. 국제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거를 바꾸거나. 이것까지 좀 예술을 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아, 일부러. 컨셉이 있네. 그러네요. 커서가 빨간색을 저기 그 발표 작업이 숨기기로 하시면 네. 안 보이면 되죠?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과학자분 및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할까 그냥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팬 계세요? 하나팬? 네, 하나팬은 뭐 전국 공통으로 계신데 요즘에 이분 누구죠? 야구 선수? 예, 뭐 대전에 예수라고 하시는 와이즈 부부가 대전에 살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은 어서 처음이지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 와이즈 이 부부가 꿈돌이 왕팬이에요. 그래서 친정 부모가 대전에 왔는데 대전하면 엑스포지. 엑스포하면 꿈돌이지. 대전은 93년에 엑스포를 개최했고요. 꿈돌이는 마스코트예요. 내 친구 꿈돌이. 집에 꿈돌이 인형이 있어요. 그리고 뭐 팬이 누가 이렇게 꿈돌이 펜을 줬더니 무지하게 좋아하면서 아무튼 전혀 의도치 않게 내용의 절반이 꿈돌이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TV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막 찍어서 공유를 했고. 협찬이 아니네요. 네, 협찬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친구가 뭐가 좀 기특하냐면 30년 전에 그 행사를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취득을 해서 부모가 대전하면 뭐가 제일 좋냐 했을 때 성심남녀 뭐가 이게 아니고 대전하면 엑스포죠 라고 딱 하더라고. 아시는 분이다. 배웠구나.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아무 상관도 없었을 것 같은 미국에서 온 부부가 꿈돌이 왕팬이 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원형이죠. 원형이고 그다음에 현재 꿈시 패밀리라고 하는 아이들 잔뜩 난 속도 위반한 그런 모드입니다. 물론 시장이 또 바뀌고 하다 보면 이 디자인도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버텨오고 있고 그리고 대전에서 꿈돌이를 매장한다? 이거는 불멸입니다, 사실. 예. 누가 정권을 잡던 호불호 상관없이 꿈돌이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지만 여기까지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연재했던 웹툰 잠깐 보실게요. 우리 소백산 천문대에서 예쁘게 볼 수 있는 알비레오 별입니다. 예, 쌍성이고요. 백두자리 머리에 있습니다. 아이고.
네. 요 얘기는 외계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감펠라고 행성이 두 별을 공전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6화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 그 외계 행성에서 쭉 더구나 다른 행성에도 문명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충격이었지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게 쌍성을 보는 지구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 우리 항상 만나는 저기 시장층 있죠?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외계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외계인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서 왔을까? 자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보고 싶다. 실제로 있는 거죠. 감필라고의 꿈돌이 종족이 놀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이클립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행성에는 해가 2개입니다. 쌍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쌍성식? 그런 용어가 있을까요? 일식도 아니고 2개의 해가 겹치면, 2개의 빛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해봤습니다. 노란 해와 파란 해의 성식이라는 그날, 근데 옆에 달들도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행성은 모두가 이렇습니다. 그럼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날 갑자기 반응을 하네요. 뿔이 이제 발길납니다. 감펠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신기한 에너지의 원석이 반응을 하면서 꿈돌이가 뿔이 이렇게 발길을 하고 왜 이래? 혼이 나갑니다. 근데 엄마도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달려와요. 그래서 그 성식이 일어나는 때에 둘이 이제 완전히 반응을 하죠. 돌 위에서. 그러면서 완전히 성식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뭔가 이제 사고가 일어납니다. 꿈순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그 원석이 반응을 하면서 꿈돌이가 뭔가 상승을 하려고 할 때 이 돌을 또 꿈순이가 쥐면서 같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슝 하고 갑자기 성식 때문에 열린 워멀로 이 두 아이가, 꿈돌이 꿈순이가 없어집니다. 둘은 남매인 거네요. 남매는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하니까. 네. 예. 남매가 좀 어울리긴 하는데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편 이름이 아카 꿈돌이에요. 자, 아까 그 아이가 이 꿈을 꾼 거죠. 그림을 그립니다, 아침에. 외계인 꿈에서 봤다고. 근데 이 아빠가 어떤 아빠냐? 김현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 대전 엑스포를 준비하던 디자인 팀이에요. 졸면서 이걸 그린 거죠. 오, 괜찮은데? 더 발전시켜봐. 이 김현 디자이너. 호돌이의 아버지. 자, 요게 되면서 이름을 또 이렇게 국민 공모를 받았다고 해요. 꿈돌이, 꿈동이, 빛이, 꿈돌이. 꿈돌이 좋다.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꿈돌이가 된 겁니다. 진짜예요? 라고 제가 창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전까지는 꿈돌이가 어떻게 왔고 왜 왔고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웹툰을 적고 요 얘기가 이제 6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 물결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이 93 엑스포를 통해서 미래를 봤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콜라주가 나오고 가사도 참 절절해요. 지금 들어도. 예. 이때 뭐 인터넷, 가상현실, 뭐 로봇 많이 등장을 했고요. 환경 주제로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네. 변신 로봇도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꿈돌이가 우리한테 왔다라는 정당성을 이걸 통해서 좀 부여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부여를 해서 이제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꿈돌이가 이제 왔다. 저 여기 이제 아주 그 멋진 대사가 있는데 거기 행사장에 써 있어요. 지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게 아주 좀 메시지가 있어서 이걸로 마무리를 졌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아이가 다쳐서 있는데 얘가 아까 그 꿈을 꾼 소년이죠. 꿈돌이가 뭔가 줍니다. 신기한 돌을 줘서 이게 널 지켜줄 거야 라고
떡밥을 심습니다. 이 한꾸미가 대전에 또 다른 마스코트예요. 한꾸미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넌 꿈돌이야 라고 이제 끝납니다. 에피소드 6화인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은 제가 이제 글 쓰고 뭐 예, 과학자문 받고 했습니다. 원작 꿈돌이 모험이라고 이제 제가 또 소개를 드릴 건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나온 건 아니고, 자, 전 원래 영화를 청년 시절에 했었어요. 새 작품을 했고, 이 사람 누구죠? 윤계상? 윤계상이가 제 데뷔 동기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배우로, 저는 스텝으로. 예, 그렇게 됐고, 중간에 태풍을 하다가 공 웬나로도에서 촬영도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처음, 그때 백 원장님이셨군요. 아무튼 제가 그때 뭔가 대규모 세트장이 필요한데 아마 저기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간 곳이 공 웬나로도였습니다. 나중에 불도 냈어요. 촬영하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항우연이 이런 곳에 있었고 대전에 본원이 있네?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태풍 찍을 때 뭔가 특수 촬영 많이 했는데 콤마 촬영이라고 해서 애뜨리에서도 와서 촬영하더라고요. 애뜨리라는 곳이 있는데 얘네가 이런 것도 안 해? 근데 본원도 대전이네? 난 도대체 대전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뭘 했던 거지? 라는 생각. 학교도 유성에 있었어요. 바로 이제 뒤며 거기가 이제 연구 학원 도시잖아요. 근데 그런 히스토리를 아예 몰랐던 거죠. 제가 거기 살면서. 그러면서 거꾸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대전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80%의 시나리오는 사람 죽이고 시작하는 그런 스릴러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아바타의 그 제작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이때가 2005, 6년 됐을 겁니다. 저는 항상 불만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영화인들의 그 최종 이데아는 SF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도 크고 들어가는 자본도 많아야 되고 장비도 많아야 되고 최신 기술이 절반이거든요. 기술과 문화의 융합이기 때문에 아바타가 사실은 모든 감독들의 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SF가 거의 없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SF 기획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에 과학자분들을 찾게 되고, 집 겸 집에 올 겸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몇 분의 과학자분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장이신 박석재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대전에서 대한민국 SF 컨벤션을 제가 주관을 해서 처음 치릅니다. 예, 이때도 SF를 즐기는 소수의 동호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같이 했는데 이거를 꿈돌이 랜드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이미 꿈돌이가 대중들의 기억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꿈돌이 엄마, 아빠, 형제들, 친구들까지 다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하고 대전시와 간필라고 왕국의 우주협정식까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쭉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예 이름이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인 거예요. 아, 꿈돌이가 살아있구나. 예, 이때 처음 이직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천문연구원, 엑스포 과학공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중앙과학관, 항우연 이렇게 6개의 기관이 꿈돌이 사이언스 존이라는 걸 발족을 해서 공동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면서 꿈돌이 우주학교며 꿈돌이 행사며 뭐 많이 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여기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영화판 내려와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SF죠. 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꿈돌이 자체는 뭔가 잊혀져 있었고, 하지만 꿈돌이랜드는 꿈돌이를 가지고 간필라고 행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이런 폴라리스 타워에 별자리도 박아놓고, 예, 스타카, 천문대
별행사. 이 스타카가 천문연구원의 자산입니다. 예, KB은행에서 협찬을 해서 행사 때마다 이 스타카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멋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그 천문우주 테마파크로 착착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의 그 근간이 꿈돌이의 모험이라고 하는 첫 동화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박석재 원장님이 직접 지셨고요. 그 내용은 아까 보여드렸던 백조제의 머리에 실제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도는 가상의 행성 감필라구에 꿈돌이 종족이 살고, 걔네가 꿈돌이 랜드와 비슷한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우주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뭐 외계인이 우주학 땅에 나타나서 뭐 모험을 펼쳐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책 4,000권을 또 찍어서 교육청에 또 기부를 하고요. 예,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저자 박석재 박사님이시죠. 이렇게. 예, 저도 이분과 함께 꿈돌이랜드 문 닫을 때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뭘 했냐. 이런 그 공원을 만들고자 뭐 캐릭터 쇼도 거기서 하고, 영화도 만들고, 뭐 만화도 만들고, 그때 이제 소백서 천문대도 제가 한번 교육동 왔을 때 촬영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영화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티코리아, KVN, 주인공이 천문학자고요. 예, 대전과 천문열에서 펼쳐지는 우주 모험 활극입니다. 보실래요? 여기 그 설아침 부장님 등장하시고, 혹시 안 계셔요? 그때 계셨으면 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죠. 대덕밸리 밤이라고. 이때는 대덕연구단지를 대덕밸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인이 뭐 대전 펼쳐지고, 천문연구원 나오고, 예, 여기서 근무하는, 예, 우리 저기 상무관님 같은 그런 위치의 여성과 그런 내용이 이제 다 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 여기에 예, 어제 보셨던 것 같은 그 고윤산 천문대 나오고요. 자기 동생이 오랜만에 한 건 했대. 전화 왜 만들어줬어? 저기 잘 보세요. 자기가 직접 해줘. 나오신다. 자, 2009년도 천문연구원 그 홍보팀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누가 나오느냐? 세티코리아 나오죠? 이 친구가 이제 세티코리아를 뭐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제보를 하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 그 유명 배우이신 그분이 이렇게 또 출전을 하셨고, 예, 스타카 2009년도 세계 천문회죠. 여기 세계 천문회 같이 하셨는데 저희 다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또 제가 또 풍경으로 이 그 대덕연구단지의 그 버드뷰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도 좀 넣었었고, 대전 여기저기 또 나오게 됐죠. 카이스 나오죠? 예, 제가 직접 타고 찍은 겁니다. 뭐 타고 찍는 거예요? 글라이더 타고 찍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드론이 잘 없어서, 드론 등장 전이어서 이런 그림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최초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아까 보셨던 이런 그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가서 꿈돌이 또 만나고, 어떤 본인들이 지녔던 그 동경을 다시금 상상을 합니다. 이건 실제 우주선은 아니고 행사의 일환이에요. 지구인과 외계 우주인의 두 번째 만남을 축하해주세요. 행사지만 이 친구한테는 자기한테 행사가 아닌 거죠. 이런 B급 영화. 예, 또 여러분 취향이죠? 그러면서 뭐 세티코리아에 대전에 이제 어떤 그 불명의 UFO들이 몰려온다는 그런 소식, 예, 이제 짬뽕이 되면서
예. 과학자들이 분주해질 쯤에 이제 끝납니다, 영화가. 그러면서 상공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 두 형제가 밤하늘에서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해요. 이러고 끝나요. 이런 영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부터 이제 꿈돌이 가족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언더커버는 이제 꿈돌이 폐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작으로 좀 남겨놨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공원 곳곳을 보여줘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꿈돌이의 그 월드를 이제 펼쳐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펼쳐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 폐장 결정을 받습니다. 왜냐면 엑스포 부지의 재창조를 위해서 꿈드랜드가 이제 문을 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어둠 속으로 암흑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저는 이제 한 8년간 지역에서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과학 분야를 많이 했고, 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과학 동네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살펴보게 됐고요. 이때 또 커뮤니티도 같이 참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2019년에 카카오 TV가 런칭하면서 내 꿈은 라이언이라는 그 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꿈돌이가 무려 2위와 엄청난 격차를 벌이면서 시장성을 증명을 하게 돼요. 스스로. 그러면서 꿈돌이 다들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뭐 IP도 없었고요. 그 개념도 없었어요. 뭐 꿈돌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름에 대한 그 저작권도 확보가 안 돼서 제가 확보하고 있다가 양보를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잊었던 그 꿈돌이를 다시 마음속에 각성하면서 사가의 설계를 합니다. 사가란 것은 뭐 연대기 뭐 아니면 뭐 레전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꿈돌이의 왕국의 탄생, 제국의 습격, 지구로 기환 해서 이제 뭐 왕국의 광복, 갤럭시와 여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서사를 설계를 해놔요. 해놓고 요거 가지고 이제 착착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뭐 왕국에서 이제 문명을 건설을 하고, 그래서 뭐 지구랑 만나고 우주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시작을 합니다. 예. 이거 드라마고요. 이건 시트콤. 이건 뭐 관측회도 하고 엑스포 다큐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앱. 근데 요 얘들이 다 이 사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2023년 12월에 시에서 저한테 뭔가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몇 말씀 드렸고 동화책을 드렸더니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시장에 직접 꿈돌이 리부트를 발표를 하면서 자식들을 잔뜩 낳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꿈돌이가 대전시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많은 굿즈가 판매가 다양하게 되고 있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2만여 개의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상도 받고 뭐 나이키 조던 디자이너가 런칭한 스니커스에 꿈돌이가 들어가게도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책이 없었어요. 우리가 바이블이 없이 뭔가 할 수 있나요? 설계도가 없이? 근데 책만 없고 그냥 이미지로서만 굿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전에 시트콤을 만들면서 이 시트콤도 사실은 그 아까 만났던 소년이 커가지고 과학자가 됐고 과학자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얘기예요. 이 지그재그 델타 팀은 사실은 SF가 왜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될까? 우리가 단계가 없기 때문인데 생활인으로서의 과학자가 소개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생활인으로의 과학자를 한번 소개하자 라고 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이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건 철저하게 웃자고 만든 그런 작품이고요. 근데 많이 희화되진 않고
아무튼 좀 애매한 또 B급 시트콤이 되었습니다. 응? 어디 갔지? 네, 지그재그 델타팀. 요거는 이제 배경이 IBS라고 하는 기초학과를 이제 했고, 방산기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 됐다. 됐죠? 아, 이러면 제가 제 문제일 거예요, 아마. 노트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 나온다. 아주 허접한 팀이 뭐 웃자고 만든 그런. 그런데 또 여기서는 꿈돌이 주제니까. 어제도 늦게까지 발표 연습했거든. 아까 그 만화에서 나왔던 그 어린이가 쭉 잘 성장해서 과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변변한 직업이 없다가 이 델타 팀에 합류를 해요. 그런데 이 그 방산기업의 그 회장의 아들이 전무를 맡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외계 기술팀을 만들어요. 아빠 인정받고 싶다고. 안 들어. 예, 에스포공원 뒤에 보이죠? 아, 성심당한테 협찬 받으려고 일부러 넣었어요. 한화, 성심당 일부러 넣은 겁니다. PPL 나중에 받으려고. 그래서 오한꿈이라는 친구가 그 아까 만화에서 봤던 조그만 도서 같은 걸 줬었는데 신기하게도 다 나왔어.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올바른 과학자로 커서 이거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예, 엉뚱한 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얘기예요. 예, 쭉 예. 그런 얘기가 있고요.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요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스피노프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흥행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전시에서 본격적으로 물량을 뽑아내면서 예, 자연스럽게 꿈돌이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하면서 지금 한 게 뭐였냐면 시트콤 말미에 그 칠판에 뭐 꿈돌이 꿈순이 오멀기차 타고 대전 와서 결혼한다 이 내용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아이 그림을 만들어 놓고 계속 대전시에 애 낳았으면 결혼시켜야 되지 않냐. 예, 속도해변 뭐 흉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올해 영십제 결혼식을 시킵니다. 그냥 실제로 제가.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였고 이게 보도가 엄청 됐어요. 그리고 이걸 동화책을 먼저 뽑아가지고 이걸 애들이 보고 실제로 눈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좀 재밌었을까 했는데 제가 또 출판은 처음이다 보니까 진행이 많이 늦어서 쇼가 끝난 다음에 책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꿈돌이를 한 이유는 저 나름대로 이제 당위성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전에서 계속 살았는데 어떤 연구단지와 과학의 인프라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밖에서 확인했다. 아까 그 미국인 부부도 꿈돌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외계인이라 좋아하고 예뻐서 좋아해요. 근데 이 꿈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구에서 왔구나, 울산에서 왔구나, 미국에서 왔구나, 서울에서 왔구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발굴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거고, 꿈돌이가 잠깐 소홀했을 당시에 한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잘 또 부각이 안 됐죠. 이 친구 왜 죽이냐?
이 친구도 살려서 대전의 시민의 어떤 그 캐릭터로 계속 남겨서 꿈들이 대치되는 과학자로 만들자. 이게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세 작품, 모든 작품들은 다 한 간필라고 세계관에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 빅뱅 이론과 엑스파일을 좀 섞어 놓은 건데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걸 왜 만들었냐면 요거 견본이고 나중에 좀 투자 받아서 넷플릭스나 이런 데 좀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였습니다. 요것도 나름 재밌는데 여기에는 8개 연구소가 나와요. 이게 융합연구팀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 꿈돌이를 제가 붕시킨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그냥 묻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그 떡밥들을 좀 몇 개 박은 게 그 한비탑이에요. 네, 한비탑이 웜월 우주선입니다. 얘가 돌면서 웜월을 열고 뭐 왔다 갔다 하고요. 이 꿈돌이들이 이제 한바탕 우주전쟁을 좀 치러요. 사가에서. 그래서 뭐 갤럭시아 전쟁까지 다 치르고 마지막에 그 새로 쓰는 미래라고 해서 그 웜월로 들어가서 리셋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때 뭘 결정하냐면 다시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자. 뭐 해가지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 자리에 계속 전쟁을 하고 꿈돌이하고 꿈순이만 다시 어려져서 대전에 와가지고 과거의 기억을 잊고 행복한 행복 시절을 열어갑니다. 그게 이제 대전 꿈씨가 되고 아이들을 낳고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게 영시축제가 원래 그 행사인데 그 포스터를 보면 여기 웜월 나오죠? 영하면 또 웜월 생각하나 봐요. 디자이너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 빌어가지고 재작년에 꿈돌이 별 보는 관측회를 했는데 한 1000여 명이 좀 다녀가셨고 시민들 중에 처음 만원경을 통해 별을 보는 첫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 거의 90%?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점차 이 영식제가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오래된 가요로부터 기원이 시작됐지만 점차 이것은 꿈돌이 축제로 몰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점차 꿈돌이의 포션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예 꿈돌이로 도배를 됐고요. 꿈돌이가 이제 웜을 타고 축제에 넘어온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동화에 박아놔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동화책에 다 써있다. 이렇게 좀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팔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떡밥 심기로 만드는 거고요. 예, 그리고서 그 만화 속에서도 이렇게 성식이나 뭐 달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붉은 쌍원식을 만드는 뭐 그런 내용도 해서 그냥 뭐 만화지만 안에 그 무시할 수 없는 그 과학도 좀 집어넣고, 1등 계속 찍었는데, 인기가 이어지지 않네요. 아무튼 이래서 영화인들은 SF를 하기를 바라요. 모든 이들의 꿈이지만 그게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고도의 설계 능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SF들은 지금도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언제적 건담입니까? 계속 나오고 있고 프라모델 계속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제 제가 좀 보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게 그 건담의 덴드로비움이라는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미사일 막 나오거든요. 이거 좋아하셨던 과학자라면 이런 거 아마 발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 스페이스X 모델인데 아마 SF를 왜 하냐 했을 때 저는 이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본 친구들이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냐. 아주 명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은 다음 우주선에 꿈돌이 박는 거. 꿈돌이 대전 거 아닙니다. 93 엑스프로라는 국제 행사의 마스코트입니다. 충분히 박아 넣을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나온 거 아니고 우리가 이미 30년 전에 외계인 행사를 했는데 이미 이제는 외계인 좀 우주를 거꾸로 좀 올려주고 이런 명분도 있다.
그래서 이게 대전만의 캐릭터가 아니고 고3 엑스포 본류의 캐릭터로서 한국의 과학을 상징하는 첫 외계인 캐릭터로서 충분히 우주청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 예, 사용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 명함 뒤에 보면 QR코드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자신의 취향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안 만든 건 없어요. 다 있어요. 예. 골라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질문들 받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꿈돌이 암흑기 시절엔 저작권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꿈돌이란 이름, 꿈돌이의 어떤 사용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양도했어요. 예, 양도를 했고, 양도를 어떻게 예, 대전시 양도를 했고 상품권, 애니메이션권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꿈돌이라는 이름 양도를 했고 지금은 꿈돌이 가지고 그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라이센싱을 해서 예, 팔고 있고요. 신청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상업적이면은 뭐 몇 퍼센트의 그 피를 내고 굿즈나 작품 활동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게 꿈돌이가 대전만일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로켓에도 박아야 된다. 예, 저는 주장합니다. 사업화한 걸로 실제로 현금화가 되고 있나요? 아니요, 저 지금 사실 책도 제가 겁나서 500권만 좀 찍었는데 잘 안 나가요. 근데 사실은 이거 동화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영시축제의 그 알박기를 하기 위한 그런 설정으로 좀 쓴 거고 500권 그래도 다 팔겠죠, 어떻게든. 네. 다 팔고 2탄은 정말 동화답게, 과학동화답게 여기 계신 과학동화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문 받아서 제대로 만들 예정이고요. 예. 끊겼던 웹툰도 계속해서 사과를 완성하고 뭐 이럴 예정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계속 앉아 계시죠? 네. 이거 꿈돌이의 모험이라고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은 이제 스토리 위주로 더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책이 좀 잘 됐으면 했는데 이제 그 책은 안 파는 거죠. 그 책은 제가 자녀권을 그냥 기록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3년 아, 요건 그냥 보세요. 그냥. 저 45년에 발사하는 거니까. 너무 늦지 않나요? 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아, 요건 제 그 사과를 그냥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뮤직비디오고요. 네. 꿈드랜드는 없습니다. 근데 꿈드랜드 모든 무형적 자산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돌이가 그냥 우주아기 요정에서 전사로 거듭나고 이제 애아박같이 된 그런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스케일과 서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계속 활용된다. 예, 이거는 뭐 대한민국 차원에서 계속 예, 육성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외계인과 함께 조력하고 우주의 문을 갖고 나가는 우리 현실과학자들의 얘기도 우리는 해야 된다.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같이 싸우고, 이 또 전사들한테 지구의 그 기술들을 또 이전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가의 그 주제는 이런 내용이고요. 아주 제한된 그런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물지만 나름 만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돌이 자체가 어떤 그냥 픽션이 아니고 현실에서 도출된 살아있는 역사다 또. 아까 나온 꿈돌이 탈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제가 가끔 들어가서 했었고요. 예. 45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꿈과 희망과 떡밥이 가득한 대전으로 오시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아무튼 꿈돌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대전 게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쓸수록 아마 쓰시면 또 대전시에서 협조나 후원이 있을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23년 12월에 시장님이 갑자기 부르셨다고 그런 건가요? 아예 뭐 실무진이 와서 이제 좀 협의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전에 그 시장님이 청문연구원에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런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기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